안녕하세요. 오늘도 반전 인생 사실화 사연 모음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회색 트렌치 코트를 입은 남자가 도윤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꽉 쥐고 있었는데 손마디가 하얗게 새 있을 정도로 긴장한 상태였대요. 불륜 조사 해주실 수 있죠? 목소리가 낮았어요. 이름은 오성민, 중견 제조업체 과장이래요. 도윤이가 보니까 이미 반쯤은 답을 알고 온 사람의 표정이더래요. 그런 표정 있잖아요. 확인하고 싶지 않은데 확인해야만 하는 사람의 얼굴. 도윤이는 의뢰 계약서를 밀어주면서 늘 하던 질문을 던졌어요. 대상, 시간, 장소, 패턴. 그리고 정말로 알고 싶은 게 뭡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질문이 진짜 중요한 거래요. 사람들이 탐정한테 조사 의뢰하러 오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와요. 그냥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틀렸길 바라는 거고요. 오성민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회사 여직원입니다. 팀 막내예요. 우리 팀장이랑 수상한 것 같아요. 팀장이 유부남이라서 이게 터지면 회사가 뒤집힐 수도 있거든요. 그는 이 말을 문지르면서 덧붙였어요. 증거가 필요해요. 확실한 거.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내 분류는 두 번 폭발합니다. 한 번은 감정으로, 한 번은 조직으로. 어디서 터뜨릴지 정하시죠. 오성민이 잠시 말이 없다가 대답했어요. 조용히 끝내고 싶습니다. 팀장만 자르면 돼요. 깨끗한 복수를 원하는 얼굴이었대요. 근데 도윤이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대요. 복수는 언제나 지저분해진다. 대상자 정보가 넘어왔어요. 팀장은 최문석, 42살. 대상 여직원은 김다연, 26살이래요. 의뢰인이 그동안 몰래 모아둔 정보가 꽤 있었어요. 카페 출퇴근 패턴, 회사 지하 주차장 위치, 주말 회식 동선, 자주 가는 호텔까지. 도윤이가 일정표를 쫙 펼쳐보니까 뭔가 이상했대요. 목요일 밤 10시에는 을지로 골목 카페, 금요일 오전 6시에는 성수동 한강변, 토요일 오후 3시에는 파주 아울렛. 일관되지는 않은데 의도적으로 흩뿌린 느낌이 들더래요. 도윤이 말로는요, 경험상 이렇게 패턴을 흩뜨리는 사람일수록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대요. 왜냐면 조심하면 조심할수록 더 긴장하게 되고 긴장하면 실수가 나오거든요. 첫날 미행. 저녁 8시 40분 회사 뒤편 출구예요. 최문석이 먼저 나왔어요. 외투깃을 올리고 전화기를 귀에 대고 걸어갔대요. 10분 뒤 김다연이 다른 출구로 나와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완전히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도윤이가 택시를 따라가 보니까요. 도착지가 똑같았어요. 을지로 노후 건물 3층, 간판도 없는 바였대요. 어둑한 복도 끝 문 앞에서 두 사람은 3초 간격을 두고 들어갔어요. 도윤이는 맞은편 건물 복도 끝에서 망원 렌즈로 쭉 지켜봤대요. 1시간 20분 뒤 두 사람이 나왔는데요.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계단으로 내려오더래요. 먼저 김다연이 밖으로 나가고 몇 분 뒤 최문석이 나왔어요. 도윤이가 그 순간을 봤대요. 최문석이 택시를 타기 직전에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는 거예요. 안도의 표정이었대요. 오늘도 무사히 넘어갔다는 그런 얼굴. 둘째 날, 회사 지하 주차장이었어요. 회색 소나타와 검은 미니쿠퍼. 번호판은 이미 다 파악해뒀대요. 엘리베이터가 서는 층, 손으로 버튼 누르는 습관, 고개 드는 각도, CCTV 사각지대까지 도윤이는 다 체크했어요. 같은 층에서 문이 두 번 열렸대요. 먼저 팀장이 나와서 계단으로 가고 조금 뒤에 여직원이 엘리베이터로 내려왔어요. 이번엔 반대로 엇갈린 거예요. 도윤이 말로는요. 이렇게 안전거리를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탐정 입장에서는 이게 오히려 동일행동이 되는 거래요. 왜냐면 패턴이 생기거든요. 셋째 날. 이번엔 집을 확인했어요. 금요일 새벽 1시 40분 여직원 집 근처였대요.
불이 꺼진 창문들 사이로 302호만 푸르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TV 불빛이었나 봐요. 불빛이 움직였다가 서고 다시 움직였대요. 도윤이는 맞은편 버스 정류장 광고판 뒤에 숨어서 기다렸어요. 새벽 2시 10분 복도 끝 CCTV에 그림자 두 개가 비쳤대요. 긴 코트와 짧은 패딩. 코트가 먼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고 패딩은 복도를 한 번 더 훑어봤어요.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움직임. 도윤이는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확신이 아니라 증거라는 단어를 노트 상단에 적으면서요. 넷째 날, 의뢰인이 중간 보고를 요청했어요. 도윤이가 파일 몇 장을 넘겨주니까 오성민이 이마를 짚더래요. 거의 맞네요.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은 확정 아닙니다. 오늘이 고비죠. 오늘이요? 네. 금요일은 사람을 흐트립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금요일 저녁은 사람들이 가장 방심하는 시간이래요. 한 주가 끝났다는 안도감, 주말이 시작된다는 설렘. 이런 감정들이 섞이면 평소보다 더 대담해지거든요. 그날 저녁 도윤이는 아예 호텔 로비에서 기다렸어요. 을지로에서 위쪽으로 2블록 떨어진 곳, 외국인 출장객이 많이 묵는 비즈니스 호텔이었대요. 하루 종일 커플과 출장자들이 드나드는 호텔이었어요. 그 사이로 고개를 조금 숙인 두 사람이 로비를 가로질러 갔어요. 프런트에서 받은 룸키가 로비 조명에 살짝 반짝였는데 1107호라고 적혀 있더래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 김다연이 도윤이 쪽으로 잠시 고개를 돌렸대요. 눈이 마주친 건 아니었지만 그 0.5초의 움직임이 도윤이 시야에 박혔대요. 도윤이는 로비 소파에 앉아서 시계를 봤어요. 10시 12분, 20분 후, 30분 후, 40분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마다 11층 표시를 주시했어요. 밤 12시 7분, 11층에서 누군가 내려왔어요. 모자, 마스크, 코트를 귀까지 올려 입은 남자였어요. 로비를 통과하면서 그 남자가 고개를 아주 살짝 들었는데 그 순간이었어요. 눈 밑에 작은 점이 보인 거예요. 도윤이는 순간 몸이 굳었대요. 그 점, 너무 익숙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도윤이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대요. 다시 고개를 들어서 확인하고 싶었는데 그 남자는 이미 자동문을 나가고 없었어요. 도윤이가 프런트에 다가갔어요. 지갑에서 신분증 같은 걸 꺼내면서요. 1107호 손님이 놓고 가신 게 있어서요. 프런트 직원이 매뉴얼대로 고개를 저었어요. 투숙객 물건은 확인이. 죄송합니다. 착각했나 봐요. 도윤이는 뒤로 물러나면서 로비 CCTV 각도를 머릿속에 그렸어요. 나중에 가져올 수 있는 것과 가져오면 안 되는 것의 경계를 생각하면서요. 밖으로 나왔을 때 차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봤대요. 눈 밑 작은 점. 아니다. 자기한테는 없다. 하지만 그 점은 어디서 본 거지? 그 순간 떠올랐어요. 안에. 자기 안의 은서의 광대 아래에 작은 점이 있었던 거예요. 도윤이는 고개를 세게 저었대요. 제발 엉뚱한 연결하지 마. 난 탐정이야. 확증이 아니라 의심에 취하면 망해. 5째 날, 의뢰인이 새로운 좌표를 보냈어요. 오늘은 성수동 카페 쪽으로 올 것 같아요. 도윤이는 성수동 구두수선소 앞에 차를 세웠어요. 공장을 개조한 카페들이 즐비한 동네였죠. 저녁 8시 20분, 김다연이 가볍게 뛰는 걸음으로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10분 뒤 최문석이 골목을 걸어왔고요. 도윤이는 건너편 카페 창가에 앉아서 스팀 올라가는 커피잔 너머로 그들을 지켜봤어요. 그때였어요.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아내한테서 온 메시지였어요.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 늦을 수 있어. 사진 한 장이 함께 왔어요. 와인잔, 희미한 조명, 여자들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사진. 장소 태그가 있었어요. 성수. 도윤이는 사진을 확대했어요. 벽면에 네온 사인, 천장 조명, 유리창 패턴. 익숙했어요.
현재 자기가 앉아 있는 카페 바로 옆 카페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기분 상상이 가세요? 일하러 나왔는데 바로 옆 카페에 아내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불륜 조사 중이고요. 도윤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문 밖을 슬쩍 보는 척하면서 옆 카페를 봤어요. 한 테이블에 여자 셋이 앉아서 웃고 있었어요. 은서가 있었어요. 자기 아내. 검은 카디건, 깔끔한 단발, 그리고 눈 밑 작은 점. 아내가 와인잔을 들고 웃었어요. 도윤이와 눈이 마주치지는 않았어요. 아내는 도윤이를 보지 못했어요. 도윤이는 다시 자리에 앉아서 숨을 고르고 카메라 렌즈를 조사 대상 테이블로 돌렸어요. 근데 카메라 화면 속 두 사람을 찍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옆 테이블의 웃음소리가 반복됐대요. 아내의 웃음소리. 밤 10시를 조금 넘겨서 최문석과 김다연이 카페를 나왔어요. 상가 뒤편 공영주차장으로 갔는데 거기는 CCTV 사각지대였어요. 최문석이 먼저 주변을 훑고 김다연이 한 발 다가섰어요. 어깨가 닿고 짧은 포옹, 그리고 빠른 이별. 아주 효율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차 문이 닫힐 때 도윤이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오늘 조금 더 늦어. 택시 타고 갈게. 도윤이는 그래라고만 답했어요.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웠대요. 여섯째 날, 일요일이었어요. 의뢰인이 오늘이 마지막 일지도라고 했대요. 도윤이는 파주 아울렛 주차장 맨 끝줄에 차를 세웠어요. 햇빛이 유리창 위에서 반짝였고요. 점심시간 무렵 최문석과 김다연이 멀찍이 떨어져 걸어 들어갔어요. 사람들 사이에 몸을 숨기기엔 최적의 장소였죠. 도윤이는 2층 야외 통로 끝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사진을 몇 장 찍었어요. 두 사람은 같은 매장에 들어갔다가 5분 간격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렇게까지 조심하는데 왜 들키냐고요? 도윤이 말로는요, 인간은 결국 함께 있는 순간을 원하기 때문이래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 욕구를 참을 수가 없대요. 해질녘 도윤이는 의뢰인에게 최종 보고서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내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은 회사 선배 부부 집에 들렀다 갈게. 위치 태그는 없었어요. 그 순간 도윤이 머릿속에 뭔가가 스치기 시작했대요. 몇 달째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달려드는 느낌이었대요. 은서는 최근 저녁 약속이 잦았어요. 늦는 날이 많았고요. 집에 돌아오면 향수 냄새가 다르게 났어요. 같은 브랜드인데 다른 라인이었던 거예요. 샤워 후에 머리를 말리는 속도가 달랐어요. 가끔 집 현관 앞에 생전 못 보던 택배 상자가 있었어요. 반품 라벨도 없고 주문자 이름도 뜯겨나간 상자들. 도윤이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직업병이야. 의심은 증거가 아니야. 7째 날, 도윤이는 의뢰인을 사무실로 불렀어요. 증거는 충분했거든요. 호텔 출입 CCTV 타임스탬프, 주차장 동선, 카페 내 좌석 배치와 계산 내역, 회사 지하 주차장 입출차 기록. 대화 녹취는 없었어요. 개인 대화 도청은 불법이니까요. 대신 상황 정황이 완벽했어요. 오성민이 파일을 넘기면서 이를 악물었어요.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네요. 도윤이가 한 장을 덧붙이며 말했어요. 결정은 신중히 하시죠. 폭발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오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 조용히 끝낼 거예요. 팀장만 내보내면 됩니다. 그의 눈동자는 이미 복수 모드였어요. 도윤이는 속으로 생각했대요. 복수는 늘 조용히를 앞세우는데 되게 시끄럽게 끝나지.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늦은 밤 집으로 가는 엘리베이터 아니었어요. 거울에 자기 얼굴이 비쳤는데 피곤해 보였대요. 집 문을 열었어요. 거실 불이 꺼져 있었고 주방만 노랗게 켜져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메모가 있었어요. 피곤해서 먼저 잘게. 오늘 회식 길어졌어. 마이너스 은서. 회식? 도윤이는 입술이 바짝 말랐대요. 안방 문 앞에 서서 문틈으로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었어요.
깊은 잠의 숨소리였어요. 회의, 회식, 선배네. 단어들이 입에서 부서졌대요. 도윤이는 소파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천장의 배선, 감지기들. 자기가 세상을 보는 방식으로 천장을 훑다가 한숨처럼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모든 게 뒤집혔어요. 오전 10시 의뢰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팀장 방으로 와주세요. 오늘 인사위원회 있습니다. 도윤이는 원래 내부 증언 같은 건 안 하는 사람인데요. 오성민이 이미 외부 전문기관 명목으로 출석 요청서를 보내놓은 상태였대요. 회사 회의실 한쪽 끝에 앉아서 도윤이는 자기가 수집한 자료들을 최소한으로 설명했어요. 인사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만 받겠다고 했어요. 최문석은 창백했고 김다연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침묵과 종이 넘기는 소리만 한참 이어졌어요. 그때였어요.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인사팀장이 누군가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참관인으로 오셨습니다. 하얀 블라우스, 검은 카디건, 정갈한 단발. 도윤이 아내 은서였어요. 여러분, 이 순간 상상이 가세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대요. 인사팀장이 말했어요. 인사팀 대리 외부 윤리조사 담당으로 파견됐습니다. 도윤이는 의자 등받이를 꽉 잡았어요. 심장이 귀에서 울리는 것 같았대요. 은서는 도윤이를 스쳐 지나가면서 봤는데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도윤이는 숨을 들이마셨다가 삼켰어요. 이게 뭐지? 왜 여기에? 회의는 다시 진행됐어요. 도윤이가 제출한 자료는 절차에 따라 봉인됐고요. 최문석은 해고, 수순, 김다연은 징계로 결정됐어요. 누군가의 경력이 끝나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질 때 은서가 도윤이한테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끝나고 지하 2층. 그 톤은 집에서 저녁 반찬 뭐 먹을지 물을 때의 그 목소리와 똑같았어요.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못했어요. 지하 주차장. 은서는 차 옆에 서 있었어요. 차문이 열려 있었고 히터는 따뜻했고 라디오에서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왜 말하지 않았어? 도윤이가 먼저 물었어요. 너는? 은서가 되물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둘 다 비슷한 질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탐정 일을 회사에 밝힌 줄 몰랐어. 당신이 인사 쪽 윤리 업무 맡았는지 몰랐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가 갑자기 가까워진 두 사람 같았어요. 은서가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회사에 사건이 많아. 외부 협력업체 써서 조용히 처리하자는 쪽으로 가고 있어. 그래서 오늘 내가 조사한 건 몰랐어. 확인하고 깜짝 놀랐지. 그 말은 믿을만 했어요. 근데 도윤이 가슴을 죄는 건 다른 거였어요. 성수, 도윤이가 낮게 말했어요. 그날 옆 카페에 있었지. 은서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어요. 회사 친구들 모임이었어. 태그가 없었어. 회사 사람이면 태그 안 해. 요즘엔 은서가 사실처럼 말했어요. 근데 도윤이는 일로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사실과 거짓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을 보는 사람. 도윤이는 정면으로 물었어요. 은서,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은서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차문을 닫고 차체에 기대섰어요.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 이번 달 말에 팀 이동이 있어. 야근 많아질 거야. 일을 핑계로 삼고 싶진 않았는데 요즘 당신 얼굴 보면 내가 먼저 미안해져서 말 꺼내기가 어려웠어. 예상 못한 대답이었어요. 도윤이는 멍해졌어요. 그게 끝이 아니지. 당신이 지금 던지는 질문은 넌 혹시 바람 피냐잖아. 은서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아니야. 그래. 응. 도윤이는 숨을 내쉬었어요. 아니었으면 좋겠어.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거예요. 근데 아니었어요. 사건은 언제나 마지막 장에 칼을 숨기거든요. 그날 저녁 의뢰인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팀장 정리됐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자료를 인사팀에서 돌려보내달라고 하네요. 원본만 보관하고 우리 복사본은 폐기하래요. 혹시 일 처리 방식이 원래 그런가요? 도윤이는 찜찜했대요. 보통은 복수 보관을 하거든요. 도윤이는 답장을 치다가 멈췄어요. 내가 맡은 범위는 오늘로 끝이라고 쓰다가 복사본 추가 보관을 권합니다로 바꿨대요. 밤 11시 침대 옆에서 은서의 숨소리가 고르게 흘러나왔어요. 도윤이는 천장을 보다가 뭔가 자기 안에 배선이 한 가닥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대요. 다음 날이었어요. 도윤이는 인사팀 사무실 앞 벤치에 앉아서 컵라면을 먹는 척하며 기다렸어요. 오전 회의가 끝난 시간 은서가 복도를 지나갔어요. 은서가 사라진 뒤 뒷문으로 누군가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어제 그 여직원 김다연이었어요. 김다연은 인사팀장 방 앞에서 조금 떨다가 노크도 하지 않고 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 안에서 누군가 빠르게 나와서 김다연을 복도로 데리고 나왔어요. 도윤이 눈이 커졌어요. 그 사람. 어제 호텔 로비에서 올려다봤던 그 사람. 눈 밑 작은 점. 최문석이 아니었어요. 우리 회사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도윤이한테 너무나 익숙한 실루엣이었어요. 아내의 전 남자친구였어요. 여러분, 이 순간 정말 소름 돋지 않아요? 도윤이는 오래전에 듣기 싫어서 귀를 막았던 이름을 떠올렸어요. 결혼 전이었대요. 결혼식 직전에 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했던 말이 있었어요. 도윤아, 혹시라도 얽히면 곤란한 사람이 있어. 예전에 나 좀 힘들게 했던 사람. 그때 도윤이는 은서 손등을 잡고 말했어요. 괜찮아. 지금은 나랑 결혼하잖아. 그 이름. 인사팀 복도 끝에서 걸어오는 그 얼굴이 도윤이 오늘에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 남자는 김다연을 데리고 계단 쪽으로 사라졌어요. 은서는 그들을 보지 못한 것 같았어요. 아니면 못 본 척한 걸 수도 있고요. 도윤이 손이 떨렸대요. 이건 단순한 사내 불륜 사건이 아니었어. 누군가 인사 조직을 통해서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덮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군가의 궤적에는 도윤이 과거가 얇게 깔려 있었어요. 밤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은서는 피곤하다고 일찍 잤어요. 도윤이는 작업실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결혼 전 앨범, 편지, 엽서 몇 장. 그 사이에 끼워뒀다가 잊고 있던 명함 하나가 있었어요. 이름, 전화번호, 회사 로고. 오늘 복도 끝에서 본 그 남자와 같은 이름이었어요. 명함 뒤에는 은서 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다시는 마주치지 않게 해달라고 제발. 도윤이는 그 종이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오래 앉아 있었어요. 일의 경계와 삶의 경계가 위태롭게 맞닿는 자리. 도윤이는 늘 그 경계 밖에 서 있었어요. 관찰자로서요. 근데 오늘 경계선 한가운데 자기가 서 있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의뢰인이 미친 듯이 전화했어요. 자료 누가 가져갔어요? 팀장 쪽 변호사한테 넘어갔다는데. 우리가 제출한 원본 말고 다른 버전이 있대요. 우리 파일엔 없던 호텔 장면 캡처가 들어가 있답니다. 우리가 찍지 않은 시간, 우리가 가보지 않은 층이요. 도윤이 속이 차갑게 식었어요. 조작? 그 단어가 혀끝을 쳤어요. 누군가가 누군가의 범죄를 더 크게 만들어서 누군가를 더 쉽게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도윤이는 곧장 차에 올라탔어요. 호텔로 직행했어요. 프런트 교대 시간, CCTV 보관 서버실 위치, 관리자 교대표를 확인했어요. 몇 번의 전화, 몇 번의 부탁, 그리고 딱 한 번의 위기 회피성 거짓말. 도윤이는 마침내 CCTV 로그 사본을 봤어요. 자기가 확인했던 타임스탬프 주변에 추가 추출 흔적이 있었어요. 아이디는 인사팀 외부윤리 계정. 도윤이는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이제 선택의 시간이다. 이 사슬을 끊을 것인가 아니면 더 깊이 들어갈 것인가. 들어가면 자기가 다쳐요. 자기만 다칠까요? 아니요, 은서도 다쳐요. 근데 나가면 누군가가 완전히 무너져요.
그리고 그 무너짐은 아마 도윤이가 의뢰인 돈 받고 만든 증거 위에서 일어날 거예요. 밤이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은서는 거실 소파에서 졸고 있었어요. 도윤이는 은서 맞은편에 앉았어요. TV는 꺼져 있었고 창밖 가로등 불빛이 커튼에 걸려 있었어요. 은서가 눈을 떴어요. 응? 오늘 호텔 CCTV 누가 열람했어? 은서 눈이 아주 작게 흔들렸어요. 인사팀 외부윤리 계정. 당신 거지. 팀장이 쓰는 거야. 팀장은 이미 해고 수순이야. 그래도 절차가 있어. 절차로 조작하면 그건 절차가 아니야. 은서가 도윤이 눈을 똑바로 봤어요. 오랜만에요. 도윤, 당신도 알잖아. 회사, 세상, 사람. 도윤, 당신도 알잖아. 회사, 세상, 사람. 깨끗하게 끝나는 일은 없어. 그래서 더럽히자는 건 아니지? 누군가를 살리려면 누군가의 더러움을 크게 만들어야 할 때가 있어. 누구를 살리는데? 은서가 아주 천천히 숨을 쉬었어요. 당신이 상상하는 사람은 아니야. 그럼 누구? 은서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나. 그 한마디가 방을 찢었어요. 나를, 내 팀을, 내 경력을.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내가 버틴 모든 게 내려앉아. 도윤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아주 낮게 웃었어요. 그래서 내 사건에 손댔어? 당신 사건인지 몰랐어. 오늘 알았고. 그래서 멈추게 하려고. 뭘 멈춰? 당신. 더 들어가는 거. 이미 들어갔어. 도윤이는 은서 눈을 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갈 거야. 은서 표정이 잠깐 무너졌다가 다시 굳었어요. 그럼 우리 여기서 갈라서겠네. 사건과 우리를 같은 선으로 묶지 마. 이미 묶였어. 은서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도윤이 심장이 거칠게 뛰었어요. 도윤이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일 호텔 서버에 남은 로그 원본 가져올 거야. 그리고 인사팀 외부윤리 계정 접속 기록도. 나랑 같이 가. 은서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가. 그럼 당신은 나를 버리겠지. 은서 눈이 젖었어요. 내가 당신을 떠나기 전에 당신이 날 떠나겠지. 침묵. 오래, 아주 오래 이어졌어요. 그날 밤 도윤이는 작업실 문을 닫고 앉았어요. 모니터 위 포스트잇에 볼펜으로 크게 썼어요. 사실 선택 결과. 사실은 이미 손에 들어왔어요. 선택은 아직이고요. 결과는 항상 늦게 오죠. 도윤이는 의뢰인한테 메시지를 썼다가 지웠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다시 썼어요. 오늘 밤 최종 확보. 보내지 않았어요. 창밖 가로등이 꺼졌다 켜지는 사이 결혼식 날 은서가 웃던 얼굴이 겹쳐졌어요. 다시는 마주치지 않게 해달라고 제발. 명함 뒤 글씨. 도윤이는 생각했어요. 맞아. 내일은 원래 이런 거였어. 제발이라는 말을 받아서 다시는 이라는 결과를 만드는 거. 근데 이번엔 다시는에 내가 포함될지 모르겠네. 새벽 4시였어요. 도윤이는 눈을 감았어요. 눈꺼풀 밑에서 호텔 로비 조명이 번쩍였어요. 성수 카페 유리창 패턴이 겹쳤어요. 주차장 CCTV 타임 코드가 빠르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에 눈 밑 작은 점이 눈물 한 방울 아래로 사라졌어요. 도윤이는 눈을 떴어요. 결심했어요. 내일 나는 선을 넘을 것이다. 또는 선을 지킬 것이다. 어느 쪽이든 탐정의 하루는 끝나고 한 남자의 결혼은 기울 것이다. 선택의 순간에 탐정은 증거를 고르죠. 근데 남편은 사람을 골라요. 그리고 도윤이는 둘 다 고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도윤이는 일찍 일어났어요. 은서는 아직 자고 있었고요. 도윤이는 작업실로 갔어요. 어젯밤 정리했던 파일들을 다시 펼쳤어요. 호텔 CCTV 로그, 접속 기록, 조작된 타임스탬프. 모든 증거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아내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도윤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쓰디쓴 맛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의뢰인이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우리 복사본 어떡하죠? 변호사가 우리를 조작범으로 몰려고 해요. 오늘 오후에 뵙죠. 모든 걸 정리해서 드릴게요. 도윤이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가는 거야? 은서였어요.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요. 응. 혼자? 응. 나. 못 맞겠네. 막으려고 하지 마. 두 사람은 한참 서로를 바라봤어요. 은서가 먼저 말했어요. 도윤아. 응. 내가. 미안해. 뭐가? 내가 지키려던 게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였어. 은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도윤이는 가까이 다가가서 은서를 안았어요. 오랜만에 포옹이었어요. 은서야, 나도 미안해. 내가 탐정이라서 멈출 수가 없어서. 알아. 그래도 끝까지 가야 해. 알아.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오후 2시. 도윤이는 호텔로 갔어요. 관리실에서 최종 로그를 확보했고요. 그리고 회사 인사팀으로 향했어요. 인사팀장을 만났어요. 제출했던 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뭔데요? 도윤이는 파일을 펼쳤어요. 이건 제가 수집한 원본 타임스탬프입니다. 그리고 이건 현재 변호사 측에 전달된 타임스탬프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인사팀장 얼굴이 굳었어요. 이 추가 추출은 귀사 인사팀 외부윤리 계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접속 시간과 IP까지 확보했습니다. 그게 조작입니다. 명백한 정적이 흘렀어요. 인사팀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장 탐정님, 이거 공개되면 안 됩니다. 왜요? 회사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미 흔들리고 있잖아요. 조작으로. 하지만 그때 문이 열렸어요. 은서였어요. 팀장님, 제가 할게요. 은서가 들어왔어요. 도윤이를 똑바로 봤어요. 도윤, 그 계정 내가 썼어. 도윤이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직접 듣는 건 달랐어요. 왜? 내 선배를 지키려고. 그 선배가 예전에 나를 많이 도와줬어. 근데 이번 사건에 연루됐고 난 그 사람을 지키고 싶었어. 그래서 증거를 조작했어? 최문석 팀장은 어차피 잘못한 게 맞아. 난 그냥 조금 더 확실하게 만든 거야. 도윤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은서야, 그건 정의가 아니야. 알아. 근데 세상은 정의만으로 안 돌아가. 그래도 우리는 정의를 지켜야 해. 은서가 웃었어요. 슬픈 웃음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 말이 도윤이 가슴에 꽂혔어요. 결국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최문석 팀장은 원래 징계만 받을 예정이었는데 조작된 증거 때문에 더 큰 처벌을 받을 뻔했어요. 은서는 인사팀에서 사직서를 냈어요. 도윤이와 은서는 한동안 같은 집에 살면서도 다른 삶을 살았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은서가 짐을 쌌어요. 도윤아, 나 나갈게. 어디로? 언니네. 한동안 거기 있을게. 은서야. 미안해. 내가 지키려던 게 결국 우리를 부쉈어. 나도 미안해. 아니야. 당신은 옳은 일을 한 거야. 탐정으로서. 근데 남편으로서도 옳은 일이었어. 거짓 위에 서 있는 관계는 결국 무너지니까. 은서가 문 앞에 섰어요. 도윤아, 나 질문 하나만 할게. 응. 만약 그날 밤 내가 먼저 말했다면 어땠을까? 내가 먼저 나 실수했어. 도와줘라고 했다면? 도윤이는 한참 생각했어요. 모르겠어. 근데 아마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았을 것 같아.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난 너무 무서웠어. 당신한테 실망할까봐. 은서야, 이제 늦었어. 가볼게. 문이 닫혔어요.
도윤이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도윤이는 여전히 탐정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전과는 달라진 게 있었어요. 의뢰인이 오면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정말로 알고 싶은 게 뭡니까? 그리고 그 진실을 알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많은 의뢰인들이 그 질문에 멈춰요.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어느 날 의뢰인 하나가 도윤이한테 물었어요. 탐정님은 진실을 알고 싶으세요? 아니면 평화를 원하세요? 도윤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잃었죠. 후회하세요? 하루에 10번쯤은요. 그래도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면? 도윤이는 창밖을 봤어요. 아마 똑같이 할 것 같아요. 제가 탐정이니까요. 그 의뢰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탐정님을 믿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진실과 관계,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뭘 고르시겠어요? 도윤이는 진실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죠. 근데 만약 관계를 선택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매일 거짓 위에서 살아야 했을 거예요. 정답은 없어요. 누군가는 도윤이가 너무 냉정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아내를 선택했어야 한다고요. 또 누군가는 도윤이가 옳았다고 할 거예요. 진실을 지킨 거라고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드리고 싶은 말은요.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은서가 처음부터 도윤이한테 솔직하게 말했다면? 만약 도윤이가 의심이 생겼을 때 먼저 대화를 시도했다면? 아마 다른 결말이 나왔을 거예요.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그 사람을 잃어버려요. 혼자 결정하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가요. 근데 관계는 혼자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대화하세요. 물어보세요. 함께 고민하세요. 그게 관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참,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도윤이와 은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년 뒤 두 사람은 우연히 마주쳤대요. 한 카페에서요.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잠깐 앉아서 커피를 마셨대요. 은서가 물었어요. 잘 지내? 응. 너는? 나도. 새 회사 다녀. 작은 스타트업인데 괜찮아. 두 사람은 한참 말없이 커피를 마셨어요. 그러다가 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도윤아, 나 그때 미안했어. 나도. 근데 있잖아. 요즘 생각해보면 당신이 옳았던 것 같아. 진실을 지킨 거. 도윤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 응. 처음엔 너무 원망스러웠어.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거짓 위에 있었으면 우리 결국 더 크게 무너졌을 거야. 도윤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은서야, 나도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 진실도 중요한데 전달하는 방식도 중요하더라. 내가 너무 냉정했던 것 같아. 아니야. 당신은 당신 일을 한 거야. 근데 너는 내 아내였잖아. 그 말에 은서 눈이 젖었어요. 과거형이네. 미안. 아니야. 맞는 말이야. 우리 이혼 서류 아직 안 냈지? 응. 내야겠다. 이제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또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은서가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도윤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 응. 만약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때는 다르게 할 수 있을까? 도윤이는 오래 생각했어요. 모르겠어. 근데 아마 난 또 진실을 선택할 것 같아. 그게 나니까. 알았어. 나도 그럴 줄 알았어. 은서가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멈춰서 뒤돌아봤어요. 도윤아, 그래도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나도 배웠어. 진실의 무게를. 은서야. 응? 너도 고마워. 덕분에 나도 배웠어. 사랑의 무게를. 은서가 웃었어요.
슬프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잘 지내, 탐정님. 너도 은서야. 문이 닫혔어요. 도윤이는 혼자 남아서 커피를 마저 마셨어요. 창밖으로 은서가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점점 멀어지다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어요. 도윤이는 생각했어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일까? 그로부터 2년이 더 지났어요. 도윤이는 여전히 탐정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일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졌대요. 이제는 의뢰인한테 이렇게 말한대요. 진실을 알고 나면 당신은 그걸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복수? 용서? 아니면 그냥 정리? 그리고 의뢰인이 대답을 못하면 조사를 거절하기도 한대요. 진실은 무기예요. 무기를 어떻게 쓸지 모르는 사람한테는 넘겨드릴 수 없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새 의뢰인이 왔는데 놀랍게도 여자였어요. 남편이 바람 피는 것 같아요. 확인해 주세요. 도윤이는 늘 하던 질문을 했어요. 알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혼할 거예요. 확실해요? 네. 전 거짓말 위해서는 못 살아요. 그 말에 도윤이가 잠시 멈췄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말 같았거든요. 그럼 확인해 드리죠. 조사는 일주일 걸렸어요. 남편은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의뢰인한테 증거를 넘겨주면서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진짜 이혼하실 거예요? 네. 당연하죠. 후회 안 하실까요? 의뢰인이 도윤이를 똑바로 봤어요. 탐정님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세요? 도윤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있었어요. 그래서 후회하세요? 매일이요. 그래도 똑같이 하시겠어요? 네, 아마도. 의뢰인이 웃었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후회해도 또 똑같이 할 것 같아요. 그게 접니까? 그 말에 도윤이도 웃었어요. 그렇네요. 그게 우리니까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도윤이는 집 근처 편의점에 들렀어요. 맥주 한 캔을 사려고요. 계산대 앞에 섰는데 앞에 있던 사람이 뒤돌아봤어요. 은서였어요. 도윤아? 은서야. 두 사람은 깜짝 놀라서 서로를 봤어요. 여기 살아? 응. 한 달 전에 이사 왔어. 너는? 나 원래 여기 살았잖아. 아, 맞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은서가 먼저 말했어요. 커피 한 잔 할래? 지금? 응. 근처 카페 있어. 그래. 두 사람은 편의점을 나와 근처 24시간 카페로 갔어요. 늦은 밤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마주 앉았어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은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도윤아, 나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 뭘? 우리 일. 그때 일. 있잖아. 나 요즘 깨달은 게 있어. 내가 잘못한 건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니었어. 그보다 더 큰 잘못은 당신한테 말 안 한 거였어. 도윤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계속해봐. 만약 내가 처음부터 나 어려운 상황이야. 도와줘라고 말했다면 우리 함께 해결책을 찾았을 거야. 근데 난 혼자 다 감당하려고 했고 그게 거짓을 만들었고 결국 우리를 망쳤어. 도윤이는 한참을 은서를 봤어요. 나도 잘못했어. 뭐가? 너무 냉정했어. 탐정으로만 대했지 남편으로는 대하지 않았어. 내가 왜 그랬는지 먼저 물어봤어야 했는데 난 증거만 봤어. 은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 참 바보 같았다. 응, 정말. 두 사람은 웃었어요. 슬프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도윤아, 응,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도윤이는 오래 생각했어요. 정말 오래.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은서야, 나도 너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 진짜로. 근데, 근데, 이번엔 다르게 하자. 뭐든지 숨기지 말고, 어려운 일 있으면 혼자 감당하지 말고, 함께 얘기하면서.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나도.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어. 근데 쉽지 않을 거야. 우리 둘 다 고집세잖아. 알아. 근데 한번 망해봤으니까 이번엔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도윤이가 웃었어요. 그렇네. 우리 이미 최악을 경험했으니까. 응. 이제 더 나빠질 일은 없을 거야. 두 사람은 손을 마주 잡았어요. 오랜만에 스킨십이었어요. 도윤아. 응. 사랑해. 여전히. 나도. 계속.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데이트하는 것처럼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매주 한 번씩 만나서 밥 먹고 영화 보고 산책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한 건 대화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진솔한 대화 시간을 가졌어요. 서로 힘든 일, 고민되는 일, 화났던 일, 기뻤던 일 모두 나눴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6개월쯤 지났을 때 은서가 말했어요. 도윤아, 우리 다시 같이 살래? 정말? 응. 이번엔 제대로 해보고 싶어? 도윤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아.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 뭔데? 현관 비밀번호는 둘 다 아는 걸로 하되 들어오기 전에는 꼭 연락하기. 그리고 집에서도 서로 프라이버시는 존중하기. 그래. 그리고 나도 조건 하나. 뭔데? 힘든 일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바로 말하기. 둘 다. 약속? 약속? 두 사람은 다시 한 집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예전과는 많이 달랐어요. 서로를 더 존중했고, 더 배려했고, 더 솔직했어요. 물론 싸우기도 했어요. 당연하죠. 근데 예전과 다른 건 싸우고 나서 대화로 풀었다는 거예요. 왜 화났어? 이런 점이 속상했어. 미안해. 다음엔 이렇게 할게. 나도 미안해. 내가 오해했어. 이런 식으로요. 다시 1년이 지났어요. 도윤이와 은서는 재혼식을 올렸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만 초대했어요. 주례 말씀 대신 두 사람이 서로에게 편지를 읽었어요. 도윤이가 먼저였어요. 은서에게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난 내가 내 인생의 답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아니었어. 넌 답이 아니라 질문이었어.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그 질문들 때문에 우린 한번 무너졌어. 근데 그 무너짐이 우릴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 이제 난 알아. 사랑은 완벽함이 아니라 성장이라는 걸. 함께 실수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나아지는 거라는 걸. 앞으로도 우린 많이 싸울 거야. 또 힘든 일도 생길 거야. 근데 이번엔 혼자 안 할 거야. 함께 할 거야. 사랑해, 은서야. 다시 한번, 그리고 이번엔 끝까지. 도윤, 은서 차례였어요. 도윤에게 당신과 처음 결혼했을 때 난 사랑이 뭔지 안다고 생각했어. 근데 몰랐어. 진짜 사랑은 아름다운 것만이 아니었어. 추한 것도 보여줄 수 있는 용기였어. 난 내 추한 모습을 숨기려다가 우릴 망쳤어. 근데 당신은 그 추함까지 봐줬어. 그리고 다시 손 내밀어줬어. 이제 난 알아. 사랑은 완벽한 사람과 하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과 함께 완성해가는 거라는 걸. 당신은 진실을 선택했고 난 그게 미웠어. 근데 이제 알아. 그 진실 위에서만 우리가 다시 설 수 있었다는 걸. 고마워, 도윤아. 포기하지 않아줘서. 그리고 다시 시작해줘서. 사랑해. 이번엔 진짜로 제대로. 은서.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두 사람은 키스했어요. 이번 키스는 예전과 달랐어요. 더 깊었고, 더 진실했고, 더 따뜻했어요. 자,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제가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거예요. 첫째, 진실은 아파도 필요하다. 거짓 위에 쌓은 관계는 언젠가 무너져요. 진실은 아플 수 있지만
그 위에서만 진짜 관계를 쌓을 수 있어요. 둘째, 소통이 전부다.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고민하세요. 그게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셋째, 실패해도 괜찮다. 도윤이와 은서는 한 번 망했어요. 완전히. 근데 그 실패가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이에요. 넷째, 사랑은 선택이다. 매일 매순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할 거냐 말 거냐. 그 선택이 쌓여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다섯째, 용서와 재시작의 용기.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상처받았으면 표현하고 그래도 계속하고 싶으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용기예요. 탐정의 마지막 조언. 도윤이가 요즘 의뢰인들한테 하는 말이 있대요. 진실을 알고 싶어 하시는 건 이해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정말 무엇을 원하십니까? 복수? 확인? 안심? 정리? 진실은 도구예요. 그 도구를 어떻게 쓸지는 당신이 정하는 겁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선택의 책임도 지세요. 진실은 자유롭게 하지만 동시에 무겁게도 합니다. 마지막 장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도윤이와 은서는 지금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어요. TV는 켜져 있는데 둘 다 안 보고 있어요. 은서가 도윤이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고 도윤이는 은서 손을 잡고 있어요. 도윤아. 응. 행복해? 응. 너는? 나도. 진짜? 진짜. 이번엔 진짜야. 두 사람은 웃었어요.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비 오는 날이 우울했는데 이제는 아늑했어요. 함께니까요. 도윤아, 우리 내일 뭐 먹을까? 내가 좋아하는 거. 난 내가 좋아하는 게 좋아. 그럼 우리 둘 다 좋아하는 걸로. 좋아. 이렇게 평범한 대화. 이렇게 소소한 순간들. 이게 바로 행복이었어요. 여러분, 진짜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사랑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과 함께 완성해 가는 거예요. 당신의 연인이 실수할 수도 있어요. 당신도 실수할 거고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대하느냐예요. 숨길 거예요? 아니면 나눌 거예요? 혼자 감당할 거예요? 아니면 함께 풀어갈 거예요? 도망칠 거예요? 아니면 마주할 거예요? 그 선택이 여러분의 관계를 만들어요.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세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요즘 어때? 힘든 거 없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어? 그리고 당신도 말하세요. 요즘 이런 게 힘들어. 이런 부분이 서운해. 나 이렇게 하면 좋겠어. 그게 사랑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진실과 소통.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 경험도 이랑 비슷했는데. 뭐든 좋아요. 함께 이야기 나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실화를 가지고 올게요. 우리가 놓치고 지나친 작은 신호들이 어떻게 인생을 바꾸는지 그 이야기들을요.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과 진솔한 대화 나누는 하루 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실은 아프지만 필요하고 사랑은 완벽하지 않지만 아름답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